대표하는 대의민주주의의 장 국회. 하지만 제20대 국회의원 평균 연령 55.5세. 젊은 정치인의 숫자는 아직 부족합니다. 지역시의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젊은 정치인의 모습 찾아보기 힘들죠. 아직도 나이의 한계를 극복하지 못한 국내 정치의 현실. 하지만 순천에 눈에 띄는 젊은 시의원 한 명이 있다고 하는데요. 지역 주민들을 위해 어떤 활동을 펼치고 있는지 청년 시의원의 하루 한번 따라가 볼까요? 7월의 한 여름날, 순천시청 내부에 자리한 시의회 사무실. 그 안으로 들어가 보니 한 젊은 시의원이 앉아 있는데요. 노트에 무언가를 빼곡히 적고 있는 이 사람. 눈빛이 예사롭지 않은데요. 네, 해룡면 청년시의원 박정우입니다. 제가 올해 이제 우리 나이로는 30이고요. 이제 만으로는 28살입니다. 정치인이 되고 싶었던 이유가 궁금한데요. 진부하게 들릴 수 있는데 사회를 좀 더 나은 곳으로 변화시키는 데 일조하고 싶다라는 마음에서 정치를 하고 싶다라는 꿈을 어렸을 때부터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언젠가는 정치를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꾸준히 꼬았던 것 같고, 그렇다면 지금 단계에서 출마를 해서 좀 공익적인 사회를 위한 일들을 좀 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번에 출마를 결심하게 됐었습니다. 청년 정치인의 젊은 패기를 내걸고 순천시 의원에 출마한 박종호 의원. 높은 득표율로 당당하게 시의원으로 당선이 됐는데요. 선거운동 기간 동안 한 분 한 분 부지런히 찾아뵈며 주민들에게 진심 어린 마음을 전하기 위해 노력했다는데요. 과연 그 뜻이 전해졌을까요? 생각보다 많은 분들께서 이 젊은 후보가 나왔다는 것에 대해서 신기하게 생각했고, 제가 조금 더 노력을 기울였을 때 그게 호감으로 바뀌는 부분이 순식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게 하나의 그 바람으로 작용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들도 조금 들어요. 어린이집을 방문한 박 의원님. 어린이집 원아들의 인원을 늘려달라는 민원을 접수받아 그 상황을 파악하기 위해 직접 찾아 나섰습니다. 영세반에 3명, 네. 그다음에 저기는 만 1세반에 5명씩. 그럼 13명인 거죠. 그렇죠, 그렇죠. 근데 19명이 그렇죠. 원래 이제 정수라는 거죠. 네. 안녕. 여보세요 해봐요. 여보세요. 전화기가 여기 있어요. 여보세요. 해야지. 그러니까 이런 일반반은 다 소근육실인 거네요. 그러면. 자, 그래도 놀이. 현장에 답이 있다라는 생각이 정말 들어요. 왜냐하면 현장에 와야만 이렇게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에 대한 상황에 대해서 정확하게 체크할 수 있어요. 만약에 그냥 듣기만 해서는 결코 현장에 이제 그 불편사항이라든지 그런 목소리들을 전혀 반영할 수 없기 때문에. 지금 어떤 상황인가요? 벌써부터 내년에 또 아이들을 어디로 가야 될지를 먼저 지금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대기자도 지금 계속 올라오고 있는 중이고. 대기자가 그러면 지금 현재 몇 명이나 되죠? 여기 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지금 어제 봤더니 대기자는 거의 한 20-30명 가까이 돼요. 20-30명 네, 가까이. 현장에서 들은 민원 내용은 꼼꼼히 적습니다. 우리가 결국은 각자의 요구들, 개별적 요구가 존재할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꼭 어린이집 원장님들의 입장도 충분히 전달할게요. 예, 합리적인 대안이 나올 수 있게끔 노력을 한번 해볼 테니까 한번 그건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보육 문제, 어떻게 관심을 갖게 되셨나요? 청년에 대한 정의는 다양할 수 있다라고는 생각을 하는데요. 근데 저는 그 외연을 좀 확장할 필요성은 있다라고 봅니다. 우리 아이들을 키우고 있는 젊은 부부들도 어떻게 보면 청년이거든요. 결국 이들이 안고 있는 문제, 육아라든지 보육 정책이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결국은 청년의 문제라는 생각이 들어요. 젊은 부부의 육아 문제 해결도 청년 지원 정책의 하나라고 보는 박종호 의원.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순천 청춘창고 2호점 설립을 공약으로 내세웠는데요. 다양한 의견을 들어보기 위해 젊은이들 가득한 청춘창고 1호점을 방문했습니다.
지역 청년들과 젊은 정치인의 만남 궁금해지는데요. 어떤 이야기가 오고 가는지 한번 들어볼까요? 신대지구에 만약에 성공적 유치를 시키기 위해서는 어떠한 부분들이 뒷받침이 돼야 될까? 아니면 실질적으로는 회의적으로 보시는지 그런 부분도 궁금해요. 신대지구에 문화시설 같은 게 별로 없잖아요. 그러니까 문화시설이 전문적으로 들어가는 청소년구 2호점이라면은 분명히 필요가 있을 거예요. 눈으로만 봐도 365일, 365분 보는 거지 하루에 한 번씩. 그렇죠. 과연 충청도 뭐야? 네, 그런 생각을 하시지는 않을지 제가 좀 의문이 들어서요. 예. 모르시는 시민들이 많으실 거라고 좀 생각하시는 거죠. 저희들 사는 게 급급하고 바쁘다 보니까 저희들의 목소리를 대변해 줄 사람을 못 찾았어요. 뭐 이런 저희들의 불편함들을 아시고 이거를 적극적으로 시의정에서 반영만 시켜준다면 그것만큼 바라는 건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르신들을 만나 뵙기 위해 해룡면의 한 시골 마을에 방문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이게 웬일? 박 의원을 알아보는 어머님들. 예, 하고 왔습니다. 밥좀 드리려고요. 제가 밥을 많이 먹었습니다. 네. 다음번에는 하나도 안 먹고 오겠습니다. 왜 덥나 했더니 에어컨이 없어서네요. 태풍이 이제 제주도가 이제 그때는 좀 시간적 여유가 없었는데 앞으로는 더 있으니까 더 자주 찾아뵙고 더 많이 도와주십시오. 네. 어머니, 청년 정치인 보니까 어떠세요? 좋죠. 나이 먹은 사람보다 젊은 사람들이 뭐 있으면 더 잘하잖아요. 많은 걸 다 알겠잖아요. 더 먼저 나가고 앞서 나가고 나이 들은 사람보다 그러니까 더 좋았어요. 그리고 다 한양을 하고. 벌써부터 어머님들의 사랑 듬뿍. 여기는 아버님들이 모여 계시는 동네 사랑방. 때마침 아버님들께서 지역 문제점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데요. 시골 마을에나 집수가 설치가 안 됐거든. 아마 그거 대산이 아마 돼 있을 건데 이거 내가 좀 치러버리면 되니까 이거 연차적인 사업인지 한번 알아보소. 제가 생각하기로도 아마 순차적으로 진행이 될 것 같아요. 세상은 하루아침에 이렇게 사라진 건 아니잖아요. 경륜이 있어야 되고 연륜도 있어야 되지만 그런 것도 없는 상태에서 젊은 사람이 됐기 때문에 이제 어떻게 보면은 초심일 수도 있겠지만 이제 세월이 그래도 때가 묻어야지만 좀 융통성도 있고. 이제 아무래도 젊은 후보는 이제 두 가지 시각으로 나뉘는 것 같아요. 한 가지 시각은 젊고 패기 있고 새롭고 창의적인 뭔가를 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그 이면에는 좀 그래도 어리지 않냐, 아직 시기상조 아니냐. 과연 이제 시의회에 입성을 했을 때 정말로 본연의 임무를 잘 수행할 수 있을까라는 우려심, 이 두 가지 부분이 공존하는 것 같습니다. 지금 세계 곳곳에는 30, 40대 젊은 정상들이 대두되고 있는데요. 30대 초반의 총리부터 40을 간 넘은 대통령도 있습니다. 그중 눈에 띄는 정치인은 프랑스 에마뉘엘 마크롱 대통령. 대학 졸업 후 바로 정치계에 발을 딛고 꾸준한 정치 경험을 통해 대통령이 됐는데요. 국내에도 청년 정치인들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죠. 제7회 지방선거에서도 이전보다 청년 정치인의 당선 비율이 높아졌습니다. 이렇게 만들었어요. 많은 기대와 우려 속에 조심스레 한 걸음씩 눈높이를 맞춰가며 주민들 옆으로 다가가 그들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는 청년 정치인의 모습. 박종호 의원에게 정치는 어떤 의미일까요? 정치 이야기하면은 되게 그러한 재미없는 이야기 하지 마 라고 이야기들을 많이 하거든요. 근데 저는 이것이 재미있는 일들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바깥에 나와가지고 뭐 자유롭게 열린 이런 홀에서 맥주 한잔 마시면서도 주민들하고 소통할 수 있는 그런 권위의식이 사라졌을 때는 다른 사람들도 정치가 굉장히 딱딱하고 어렵고 재미없는 것이 아닌 그래 오늘 우리 그냥 일상의 일부지라고 생각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 청년의 정치는 이제 시작입니다.
정치는 재밌는 일이 돼야 한다는 그의 말처럼 지역 주민과 소통하며 매일매일 즐거운 순천을 만들어 나가길 기대해 봅니다.